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리뷰한 대학원생 김익희입니다. 최근에 테크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M1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맥이 출시된 이후에 언박싱 그리고 첫 리뷰 영상들을 보고 계시느라 정신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와중에 제가 오늘 정리해보고 싶은 소식은 WWDC가 약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맥북의 출시 로드맵입니다. 장기적으로 맥북을 구매 예정이신 분들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예정이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구매 계획을 잡으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맥북 프로 유출 요약 영상을 한번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모델 중 가장 최근에 출시된 M1 아이맥을 제외하면 사람들이 올해 그리고 내년 초까지 출시를 기대하고 있는 제품은 맥북 프로 14 그리고 16인치 맥 미니 그리고 맥북 에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빠르게 들어가 보시죠. 자, 역시 가장 먼저 이야기해볼 모델은 맥북 프로 14 그리고 16인치 모델인데요. 이번 WWDC에서 출시가 될 것이라고 현재 입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6인치의 경우 19년도에 나왔던 모델이 그대로 대체가 될 것으로 보이며 14인치의 경우 13인치 모델들 중 현재 인텔 칩을 탑재하고 있는 고급형 모델만 대체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먼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디자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존 맥북 프로 13인치의 경우 2016년도에 리프레시가 되었던 디자인이기 때문에 2021년이 현재 자그마치 6년 차의 디자인인데요. 특히 이 드넓은 베젤 때문에 이제는 시대가 조금 지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2018년 아이패드부터 시작되어서 아이폰 12, 가장 최근에는 유출된 애플워치 시리즈 7에 이르기까지 애플이 각진 디자인으로 트랜지션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맥북도 이 흐름을 따라갈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여태까지 유출된 사진을 바탕으로 만든 렌더링 이미지에 따르면 아이패드 프로보다는 덜 평면적인 느낌이 들지만 대신 지금까지 모든 맥북 라인업의 상징적인 디자인이었던 모서리로 갈수록 얇아지는 디자인의 시대가 막을 내릴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 뒷면이 훨씬 더 평면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이제서야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있는데요. 애플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인텔 칩을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메인보드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작게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실제 두께보다 얇아 보이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옆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기존의 디자인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애플 실리콘으로 넘어간 이후에 많은 부품들이 하나로 합쳐졌고 이제는 정말로 제품을 얇게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의 모서리로 갈수록 조금 둥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더 얇아지는 디자인이 아니라 완전히 평평하고 각진 디자인이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에 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었던 SD카드 그리고 HDMI 슬롯이 이전 세대의 레티나 맥북 프로처럼 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에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그때 당시 말씀드렸던 맥세이프 또한 이번에 아이맥에 들어온 자석으로 붙는 파워 케이블과는 다른 모양이지만 다시 돌아와서 제 생각에는 USB-C를 통한 충전과 함께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돌아온다고 했던 포트가 총 3가지나 있는 터라 기존의 썬더볼트 포트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는 의견도 있기는 한데요. 4개를 유지한다는 의견 또한 만만치가 않아서 정확한 거는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출시 시기는 사실 저도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긴가민가 했었는데요. 사실 최근 며칠간 존 프로서 같은 유명한 유출가들이 WWDC의 공개 예정이라고 언급을 많이 시작한 것으로 봤을 때 저 역시도 이번 WWDC에서 맥북 프로 14 그리고 16인치 그리고 새로 디자인되는 맥 미니가 공개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미니 LED 아이패드처럼 초반 물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실제 출시일 같은 경우에는 공개일로부터 약 한 달 정도 후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프로세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사실 지금 M1이 탑재되어 있는 맥북도 충분히 너무 빠르기 때문에 사용 목적에 따라서 내가 살 모델이 얼마나 더 빨라지는지 미리 아는 것만큼 구매에 도움이 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맥북 프로 14 그리고 16인치에 들어가는 프로세서의 경우 지금까지 M1X라는 이름으로 많은 유출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마크 걸머니의 가장 최근 유출된 소식에 따르면 이 프로세서는 고성능 코어 8개 그리고 저전력 코어 2개로 총 10코어 CPU로 출시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에 고성능 4개 그리고 저전력 4개로 이루어져 있는 M1과 비교를 하면 고성능 코어가 2배 늘어나게 된 건데요. M1과 동일한 공정이 사용된다는 전제 하에 성능을 예상을 해보자면 애플이 모든 코어 수를 2배로 늘렸을 때 성능 향상이 약 75% 정도 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비록 저전력 코어가 반으로 줄어들었지만 고성능 코어가 2배로 늘었기 때문에 M1 칩과 비교했을 때 적어도 한 50% 정도의 성능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아이맥 프로의 12코어 옵션과 비슷한 성능으로 맥북 프로 16인치 기본형 성능과 비교를 하자면 약 2배 정도 빨라진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CPU보다 더 비약적인 성장을 하는 건 바로 GPU인데요.
기존의 M1의 8코어 GPU를 크게 웃도는 16코어, 최대는 32코어 GPU 옵션까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14인치와 16인치 중에 이 옵션들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아직까지 유출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는 GPU 코어 수에 따라서 칩 크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14인치 모델의 경우 16코어로만 구매가 가능할 것 같고 16인치만 32코어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은 해봅니다. 또한 이번 M1 X칩 같은 경우에는 M1 칩에서 최대 16기가까지만 지원되던 램 용량도 최대 64기가까지 넉넉하게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추가할 때의 비용이 단계별로 20만원에서 50만원을 넘는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디스플레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시되었던 아이패드 12.9인치의 애플 제품으로는 처음으로 미니 LED가 탑재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반도체 공급 문제로 현재 수율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맥북 프로가 리디자인 되었을 때 미니 LED도 같이 들어갈 거라는 예상이 더 많았는데요. 새로 나온 소식에 따르면 올해는 맥북의 디자인만 바뀌고 내년에 미니 LED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배터리의 경우 아직 확실하게 나온 것은 없지만 최근 리포트 중 하나에서 맥북 프로 14인치의 경우 23시간, 16인치의 경우 30시간 이상의 배터리 타임을 가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M1X의 TDP가 약 40W로 M1의 18W보다 약 2배 이상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 숫자를 포함해서 맥북 에어의 15시간, 맥북 프로의 20시간이라는 게 동영상 재생, 즉 가벼운 태스크를 기준으로 측정한 수치이기 때문에 저전력 코어를 위주로 쓴다고 생각을 하면 이 30시간이라는 게 아예 말이 안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절대적인 배터리 크기는 기존의 맥북 프로보다는 클 테니까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M1 맥북을 사지 않고 더 고성능을 즐기기 위해서 지금 나오는 맥북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은 더 무거운 프로그램들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M1 맥북과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짧은 사용 시간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알려진 게 있다면 기존의 720p에서 업그레이드되는 1080p의 웹캠, 그리고 이번 아이맥에서도 들어간 사람의 목소리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는 빔포밍 마이크 정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가격적으로는 이번에 디자인이 바뀌더라도 기존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거라는 의견이 나왔었기 때문에 기본형의 스펙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16인치의 경우 현재 512GB 그리고 16GB의 램 옵션을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될 것 같고, 사실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14인치 맥북 프로의 경우에 8GB 램을 기본으로 가져갈 것이냐 혹은 16GB를 가져갈 것이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16GB의 한 표를 던지기는 해봅니다. M1의 성능으로는 모자라서 M1X 맥북 프로를 구매하려고 기다리고 계셨지만 최소 250만원부터 시작하는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 차선책은 뭐가 있을까요? 자, 바로 이번에 새로 같이 출시 예정인 M1X가 탑재된 맥 미니입니다. 11년 만에 변화가 생긴 디자인이 최근 유출이 되었는데요. 사진을 보면 이전 제품보다 조금 더 얇아지고 제품 하단부에 지지해주던 동그란 플라스틱이 없어지고, 현재 새로 나온 아이맥처럼 하단에 고무 스트랩 2줄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차이로는 상단의 알루미늄 마감 위에 유리로 한 번 더 덧대서 마감을 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존프로스는 이와 관련해서 애플이 다양한 색상을 출시할 수도 있다고만 언급을 했습니다만 진짜로 이게 출시가 될지는 미정입니다. 가격의 경우도 기존의 맥미니 고급형 144만원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포트 또한 이번에 아이맥에서 선보였던 자석으로 붙는 파워 케이블을 포함 썬더볼트 4개, 이더넷, HDMI, USB-A 2개 등 SD카드 슬롯을 제외하면 사용자들이 만족해야 할 만한 I/O 포트를 다 가지고 있을 예정이니 혹시 고성능 맥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가장 저렴한 옵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디자인도 새로 바뀌었잖아요. 오늘은 차기 맥북 출시 로드맵을 알려드리기로 한 만큼 이제 다음 모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맥북 에어입니다. 작년에 M1 시리즈들이 나온 이후로 주변에서 노트북을 구매를 한다면 저는 항상 M1 맥북 에어 기본형을 추천을 했었는데요. 그만큼 가성비가 너무 훌륭하고 지금도 너무 좋은 노트북입니다. 그런데 최근 유출된 소식에 따르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2주 뒤에 출시 예정인 맥북 프로와 더불어 맥북 에어에 대한 로드맵도 살짝 그릴 수 있었는데요. 프로세서부터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전에 제가 TSMC 4나노 공정이 처음으로 사용되는 애플칩은 아이폰이 아니라 맥용이며 이미 주문이 들어간 상태이고 올해 말부터 생산이 될 거라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적용되는 기기가 맥북 에어에 탑재되는 M2 프로세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칩은 M1의 확장형이었던 M1 X 칩과는 다르게 공정 과정이 달라지는 M1의 후속작이기 때문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기존에 최대 8코어까지 가질 수 있었던 GPU가 최대 10코어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기존 5나노에서 4나노로 공정이 더 세밀해지면서 퍼포먼스와 발열이 소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 역시도 가장 궁금했던 디자인입니다. 사실 지금 맥북 에어의 디자인은 2018년에 처음으로 공개가 됐던 디자인이라 다른 라인업과 비교를 하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이 역시 조금 더 각지게 변해가는 애플 디자인 트렌드에 맞춰서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컬러입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제품들 중 초록색과 파란색의 출시는 정말 유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색감은 기존에 출시되었던 아이패드 프로 그리고 아이맥과 유사하고 그리고 이번에 나온 아이맥과 같이 베젤과 키보드도 하얀색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한 만들어진 렌더링에서는 펑션 키 있는 부분이 일반 키만큼 두꺼워지면서 트랙패드가 살짝 작아질 수 있는 부분도 시사했는데요. 이 부분의 경우 호불호가 조금은 갈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썬더볼트 포트의 경우 현재와 같이 두 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한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하나씩으로 위치가 바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맥북 프로 14인치에서 말씀드렸던 맥세이프는 맥북 에어의 경우 돌아오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오기는 했지만 정확한 소식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시 시기는 일단 내년 3월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기간이 오래 남은 만큼 가격 인상이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덧붙여서 이 맥북 에어가 나오면서 현재 M1이 탑재되어 있는 맥북 프로 기본형에도 이 M2 칩셋이 탑재가 될 것이라고도 알려졌는데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의 유출이 아직까지 하나도 없고 13인치 맥북 프로 디자인을 유지할 것 같지도 않아서 어쩌면 새로 나오는 맥북 에어와 13인치 맥북 프로 기본형이 하나로 통합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애플의 차기 맥북 로드맵에 대해서 현재까지 유출된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WWDC가 약 2주도 안 남은 시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두 가지 관전 포인트는요. 이번에 출시된 M1 아이패드를 아이패드 OS 15에서 얼마나 활용할 수 있게 해줄 건지 그리고 새로 출시될 맥북 프로 14인치 그리고 16인치인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M1X와 M2 프로세서를 유출했던 같은 리포트에 애플이 맥 프로용 최대 32코어 CPU 그리고 128코어 GPU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도 포함됐었는데요. 만약 나오게 된다면 정말 어마무시한 성능을 자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리뷰한 대학원생 김익희였습니다. 안녕!